최근 총선 국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비례대표용 정당 아닐까 싶습니다. 이미 뭐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했고요. 민주당도 지금 진보 진영 정당들과 함께 이 비례연합정당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. 이제 청년 입장에서 지금 정치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? 그냥 정말 생각이 궁금해요. 청년 임신들 생각이. 저는 진짜 코미디 같다. 정말 최근에 그 민생정당도 뭐 이게 비례대표 의원들 이제 이렇게 셀프 제명했다가 네. 다시 법원 처리해서 다시 또 돌려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참 황당하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끌고 갔던 정당들이 있잖아요. 민주당과 또 이제 4+1 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그 정당에 대해서 사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건은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를 이제 끌고 나갔지만 결국 나타난 현상은 이런 현상들이고 또 민주당도 본인들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을 굉장히 뭐 불법 정당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결국은 의석수를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 상황 명분론에 의해서 우리도 그러면 대안으로 이제 연합정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보냈죠. 근데 물론 이제 1대1 구도로서 대칭되는 정당, 위성정당은 아니고 청년들과 연합한 정당으로 하긴 했죠. 그런 점에서는 이제 비판할 지점을 좀 잘 이렇게 벗어났다는 생각은 듭니다.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뭐라고 비판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처음에 4+1 추진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했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또 이게 그 결정을 좀 번복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치에서 정치는 약속이라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간 거 아니냐. 그러면서 참 정말 황당한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와 난장판이구만. 진짜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면서 저는 참 국민들 투표하기 싫겠다. 그 감정이 심한 것 같아요. 진짜 하기 싫겠다. 판멸감 맞아요. 우려되는 건 진짜 네.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더 정치적 혐오감이 심해지는 게 아니 근데 또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또 너무 재밌어서 오히려 뉴스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특히 저는 그 셀프 제명이 이제 안 되면서 이거 만약에 또 다른 뭐 비례정당 해서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와 이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요. 뭐 또 사실 딱 전 그거 보고 생각났던 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정치적 도덕이 정치권에선 어디로 갔을까.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이라는 허점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이제 길을 쓰는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거죠. 와 일은 저쪽에서 친 것 같은데 왜 내가 부끄럽지? 부끄러움은 왜 내 몫인가? 그렇죠. 약간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게 진짜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애들 초등학생들 싸우는 거 있잖아요. 너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. 너 이거 하면 나 이거 한다? 꼼수는 꼼수로 대응하는 막 이런 행위를 그래도 우리 국민들 대표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행위를 하니까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저는. 저는 선거라는 게임 자체는 정말 순수한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치라는 건 다양한 영역이 겹쳐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선거라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정치 영역이라서 뭐 그러한 거를 정당의 행태를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이해는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타났을 때 시도가 되었을 때 또 그 캡을 씌워서 시도가 됐을 때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걸 몰랐나?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네. 그러면 저는 굉장히 현 정치권은 굉장히 무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것부터 생각을 못했고 선거제와 통치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의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중요한 제도를 그냥 바꿨다는 것 자체 이 자체는 그러면은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능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고요. 그리고 오히려 알았는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이걸 추진했으면 그거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애초에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하죠. 이 선거법을 너무 급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거죠. 네. 그런 가장 거기에서 발단된 원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 선거법은 이렇게 추진됐으면 안 됐다라는 게 가장
기초적인 근원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너무 공감도 하는데요. 근데 또 저는 양가적인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래서 그래 이게 정치지 이것도 차도 정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또 이러한 난장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정현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명분을 잃고 원칙이 잃었다는 좀 조금의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한계를 조금은 보완을 하고서 이제 기회가 없었던 소수 정당들도 청년들도 조금의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이렇게 막 부끄럽다고 했지만 그런 결과적인 측면도 조금의 기대는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저희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뉴스 발표에서 보셨지만 이 부끄러운 꼼수에 합류를 하기로 네. 그래서 일단은 제1당을 이제 그 야당 제1 여당을 지키겠다는 그런 명분이잖아요. 솔직히 그렇죠. 말씀드리면.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명분으로 군소 정당의 그 제도권 안에 그걸 보장하겠다 원내 진입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신생 정당이고 청년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명분은 지켜줄 수 있고 그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꼼수가 맞다. 그 꼼수의 혜택을 그러니까 그런 군소 정당들이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한테는 약간 고무적이긴 한데 네.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전체적인 현상은 코미디 같은 현상이라고 보지만은 사실 이제 권력적 속성이 있다고는 이해해요.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크 사이드 스킬도 쓰고 화이트 사이드 스킬도 쓰고 이렇게 써서 어쨌든 달성하는 길이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청년 진보 진영의 청년 정당이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도 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또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이게 개선이 되려면 저는 좀 뭐가 필요하다 보냐면 불문율 같은 것들이 문화로 잘 서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뭐 당장 타협한 산물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는다는 그 불문율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게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뭐 기성 선배 정치인에 대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한테 당신 거짓말쟁이야라는 걸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을 통해서 쌓여가는 거잖아요. 그게 유지되면 저기까지는 좀 무례한 거고 약속한 건 좀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다크 사이드, 화이트 사이드 스킬 쓰더라도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쪽으로는 수준이 지켜지는 네,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. 젊은 세대가 들어가서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. 그 신념으로 안 좋은 선택은 좀 덜해가면서 그 문화가 딱 받쳐주면 그러면 사실은 권력 싸움 게임을 벌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스포츠맨십도 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죠. 네. 그게 거의 뭐 스포츠맨십 그냥 반칙 계속 반칙 반칙을 그렇죠. 서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가 불문율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관습이잖아요. 그것도 어쨌든 그런 관습법적인 그런 국회 내에 있는 그런 법칙들을 여야 할 거 없이 너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다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가뜩이나 없는데 가뜩이나 없었는데 역사가 짧아서 그러니까 마치 뭐 축구로 따지면 이제 축구 하는데 옛날에 그 못으로 막 치는 거예요. 이게 전반적으로 정치 퇴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전반적으로 그나마 쌓아왔던 그렇죠. 적인 것도 예. 다시 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문화적으로는 퇴행이 분명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연동형 비례제 자체는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수 정당들이 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는 그건 대통령제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어쨌든 그 전반적인 국가가 잘 굴러가야 국회 내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또 사법부의 관계 이런 상권 분립화해서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잘 굴러가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전반적인 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소수 정당의 들어옴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다. 그럴 거면 개헌을 먼저 했던 게 맞다. 사실 저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
전반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을 그것도 무리하게 그래도 선거법은 합의하에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추진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생각은 정말 크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통과시키기 이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단순히 1년 논의할 게 아니라 더 긴 시간, 좀 더 근본적으로 정말 개헌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논의했어야 오늘 같은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정치 문화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.